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훈하 대표 모십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이 연준이 상당히 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수치가 하나 발표가 됐죠. 지난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가 올라서 이 4월과 같이 올랐었습니다만은 이 한 달 전보다는 0.6%가 올라서 전달보다 이 3배가 높아졌어요. 자, 이 오름세가 좀 더 가팔라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거 나타난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시장에서의 그 예상치와의 이제 비교도 해야 되는데 예상치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하루가 1년같이 지나니까 변화가 심한데 4월에는 가솔린 가격이 좀 떨어졌었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4월에 그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진,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낮아진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때 이미 시장에서는 이것은 5월은 오른다. 왜냐하면 가솔린 가격이 4월 수치를 받을 때쯤 이미 5월에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5월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전혀 이번에 발표는 뭐 시장에서는 뭐 서프라이즈가 없었죠. 근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한 달치 변화는 4월과 5월을 평균을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연율 기준을 보는 게 더 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연율 기준 한 6.3 정도 종합 지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근원 지수는 지금 4.7로 이제 됐는데 이게 좀 낮아진 숫자예요, 사실은. 글쎄 말이에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그냥 보합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그 상승폭은 이제는 이제 더 뭐 이렇게 그 폭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오늘 아침의 숫자는 그런 대로 조금 이렇게 덜 정점을 불안한. 찍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직 아닌가요? 정점을 찍었다라고 그건 얘기하는 아니에요? 힘든데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두 달을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적어도 계속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지금 좀 멈춘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지금 읽히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 2주 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우리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CPI 쪽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항상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요. 그 CPI는 왜 중요하냐면은 인건비 책정하는 데 있어서 CPI들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하는 그 PCE 물가 지수는 그 경제 분석국에서 만드는 건데 이것은 경제를 진단하고 미국 경제가 성장했냐 줄었냐 이제 이런 경제 정책에 좀 많이 반영되는 숫자여서 이 PCE하고 CPI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게 다른데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PCE는 물건을 사시던 분들이 물가가 올라가서 더 싼 물건으로 대체를 하면 그게 반영이 돼요. 근데 CPI는 원래 정해져 있는 바스켓 자기들이 정해놓은 물건을 가지고 그 가격을 계속 추적을 하니까 이 가격이 계속 오르면 계속 오르는데 PC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가솔린을 프리미엄을 넣다가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그냥 레귤러를 바꿨다. 이러면 그 레귤러를 바꾼 것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PCE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 주머니 사정에는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연준은 PCE를 좀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요. 이제 노동부 쪽에서는 이제 그 CPI를 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주로 CPI가 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내려갈 때는 또 CPI가 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PCE 레이쇼를 볼 때는 연준은 지금도 안심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CPI도 6월 것도 그렇게까지 뭐 현저하게 뭐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 마이너스 1.6%로 확정됐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뭐냐면 미국의 GDP는 항상 분기가 지나면
분기 지난 첫 달 말에 1차 잠정치를 발표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에 1차 수정치를 발표하고 마지막 달 세 번째 달에 이제 최종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지난 1사분기에 1차 잠정치가 1.4% 마이너스였는데 5월에 1차 수정분에서 1.5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에 1.6으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사실은 뭐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는 이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은 이미 있었죠. 네. 이게 4월에 발표될 때.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왜 일반 우리 그 소비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렵냐면은 그 내용에 바뀐 게 조금 이 6월에 마지막 그 확정치를 할 때 내용이 바뀐 부분이 조금 안 좋아요.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졌다 하면은 별게 없었는데 그 5월에서 6월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낸 게 소비였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소비가 3.2% 늘었다고 됐었는데 5월까지는 이제 6월에 발표할 때는 그게 1.9%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들이 1사분기에 예상보다 소비를 덜 했다는 건데 지금 2사분기는 1사분기보다 소비를 덜 했을 거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전쟁의 그 여파가 더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소비마저 만약에 0%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은 네. 이게 불경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겠죠.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어젠가요? 그저께 발표된 그 GDP 최종 확정치에서 가장 그 경제계에서는 그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소비가 바뀌었다. 이제 이런 점이 좀 그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추가로 더 나아가면은 이번 2사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면에 있어서 그 현재로서는 가장 좀 믿을 만한 데가 연준의 그 조지아 그 지부에서 만드는 그 이게 통계가 있어요. 네. 그 자료가. 근데 거기가 얼마 전까지 0% 성장을 보다가 0.3%로 올랐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나온 숫자를 보면서 다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1사분기, 2사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지금 그러한 상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면은 앞으로 전망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경제 전망을 얘기할 때 이 듣는 분들, 우리 라디오 같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는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불경기여도 제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직장을 안 잃고 있으면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죠. 더 불경기가 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직장을 네, 갖고 네, 계시는 네. 분이 직장을 계속 다니시면.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과 미국 경제의 입장을 섞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렇게 라디오에서나 뭐 신문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민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네. 개인 경제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 달라요. 요즘 같을 때 사업하실 때 그 비필수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나쁘실 거고 네. 그에 비해서 필수품을 파시거나 지금 식품을 파시는 마켓 같은 경우는 훨씬 좋죠. 왜냐하면 외식을 안 하고 가정에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경우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마켓의 소비가 더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그 답을 드리자 그러면 미국 경기는 지금 분명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다 둔화되고 있어요. 하나만 예외인데 고용만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 강한 것도 그렇게까지 오래 가기는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주식 시장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부동산 시장도 벌써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줄었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이제는 조금 조정이 될 거다 하는 건데 가격은 지금 착시 현상이 있는 게 가격 지표는 2달 전 지표예요. 아하. 가격 지표가 네. 주택은 이상하게 가격 지표가 한 달 전 지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갭이 한 2달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번 주에 발표된 그 주택 가격의 동향은 4월 지표예요. 4월 달이다. 그래서 5월, 6월로 들어오면서 주택 가격도 이게 하락했을 가능성을 지금 또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도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조금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고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경제는 둔화세에 들어간 것은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하락세까지 갈 거냐 하는 면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는 현재 둔화세고 우리 서민들은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많이 힘든 쪽인가요? 지금 이것은요. 네. 세계가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예. 돈을 풀었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게 더 커요 지금. 네.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미국이 유리해요. 아하, 네. 네. 모든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전쟁을 붙자 그러면은 미국이 항상 절대적인 우위에 있어요. 네. 지금 한 가지만 우리 서민 경제에 아주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만 우리가 예를 들자 그러면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만약에 달러 가치가 지난 6개월간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최소한 3~4%가 높아요. 아하. 왜냐하면 네. 달러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내려갔거나 안 올라간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8%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달러 같은 기축 통화를 안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를 보시면은 자기네 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데 네. 수입하는 물건조차도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나라들은 더 힘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이렇게 돈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 돈의 문제가 지금 어떤 후유증을 가져온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추세는 앞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얼마만큼 강한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네. 이쪽이 대세를 전환시키기 전까지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포르투갈을 방문 중이죠. 이 유럽 중앙은행 연례 컨퍼런스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뭐 다른 이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저금리 또 낮은 인플레이션 이 시대는 끝이 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경제를 담당하시는 연방은행이나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상론이에요. 네. 이상론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고금리를 계속 가다가 네. 세계가 불경기에 빠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를 낮춰야 돼요. 낮춰야 그때 되겠죠. 가서는. 다시. 그런데 지금도 경제계에서는 금리 인상을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경기가 꺾였다고 보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네. 우리 미국은 지금 지탱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우리 1·4분기도 마이너스였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라는 현상 이전에 원래 물가가 막 치솟다가 경기가 꺾일 때쯤 되면은 물가는 관성에 의해서 좀 올라가지만 경기가 꺾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꺾여요. 근데 이럴 때 금융권에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상당히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경제학계에서는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너무 이럴 때 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중앙은행들이 이럴 때 그 얘기를 주장했다가는 잘못하면은 큰 욕을 먹죠.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했더니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다. 그러면은 그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종의 그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봐야 되니까 지금 연준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고금리, 뭐 고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세계적인 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몇 달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미리 막을 좀 쳐놓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많이 내가 받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네. 지금 저걸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놓고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경제학계에서 말하는 복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복합 이론은 뭐냐면 변수가 많고 어허.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우리들이 인간이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제대로 작용이 안 된다 하는 그 복합 이론인데 복합 이론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한마디로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부딪혀 보면서 상황이 가면서 그때그때 대처하겠다 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위험은 뭐가 있냐면 그러다 보면 지나친 과잉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파월 의장이 얘기하신 이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놓치는 실수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심하게 잡다가 경기가 나빠지는 실수가 더 낫다. 이 얘기예요. 더 낫다. 네. 그것은 뭐예요? 네. 멋있게 들리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일단 물가 오르는 것만은 잡겠다는 그 정책으로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앞으로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사람들이네요. 네, 네. 좀 저는 모든 기득권에 자기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네. 국가 이전에 본인의 자리 그다음에 자기가 속한 정당의 기득권 이걸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것을 뭐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민심이 흘러가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 않게 잘못되면 원하지 않게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뭐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창에 댓글에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다 얘기해 주셔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런 최악의 시기에 현실의 진실을 알려주시는 최은하 대표님 말씀 잘 듣고 개인이 살 길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어저께 밤새도록 공부하셨다고 아까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다 공부하고 나오는 거니까. 네. 네. 어쨌든 뭐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조금씩 이 불만을 이렇게 좀 누르면서 일주일도 가고 일주일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스튜디오 나와 주시면은 훨씬 더 생기가 있고요. 뭔가 살아있는 경제 얘기를 나누는 네, 듯해서 그렇게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